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 꼭 소득 자유를 얻어 항상 철없고 게으른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 반가워. 나 게르니야. 이번 영상에서는 2030년 AI의 깨달음, 인간의 욕망이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된다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왜 여긴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자, 오늘이 아니라 요즘 너무 즐거워. 왜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화두가 나의 상상력을 무지막지하게 자극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요즘 엄청 즐겁다. 형들은 즐겁게 사는지 모르겠네. 결국은 인생은 즐기는 거 아니겠어.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지. 즐겁게 사는 게 난 가장 중요하다고 봐. 그래서 형들도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항상 무조건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뭐가 재밌을까, 재밌는 것을 항상 쫓아다니고 추구하고 재밌어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지. 재밌어지려고 하는 삶은 노력이 아니다, 그지? 어떻게 하면 재밌을지 궁리하는 건데 뭐 재미잖아 그냥. 자, 오늘 얘기해 볼 것은 AI의 깨달음이야. AI가 화두이지. AI가 화두이면서 또 스테이블 코인도 화두지. 내가 코인 시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 AI는 진짜 무섭도록 빠르게 진화하고 있지. 그래서 지금 뭐 AI랑 AI 에이전트랑 잠깐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지. 자, 그런데 내가 가정하는 것은, 내가 상상하는 것은 향후에 AI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국가 시스템, 국가 경제는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상상이야, 상상. 그래서 이 내 상상을 형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 그 상상에 대해서. 자,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두서없이 얘기가 진행될 수도 있어. 이해해줘. 하지만 분명히 끝까지 들으면 형들도 생각해 볼 점이 분명히 있고 얻을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 자, 먼저 얘기해 볼 것은 스테이블 코인. 요즘 핫하지. 스테이블 코인.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 안 돼. 스테이블 코인 절대로 안 돼. 내가 생각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는 디지털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달러화를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화에 패깅을 시켜서 전 세계에 널리 구석구석, 전 세계 사방에 구석구석 널리 퍼뜨리겠다. 그래서 달러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라는 인식이 잘못됐어. 문제가 그게 아니라니까. 문제가 그게 아닌데 자꾸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야. 문제는 뭐야? 달러화의 신뢰야, 신뢰. 달러화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거기에 달러화에 패깅시켜서 널리 퍼뜨리면 뭐 다 같이 죽는 거야. 달러화가 전 세계에 다 퍼지는 거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디지털화된 달러화가 전 세계 곳곳에 개인 간 거래도 널리 퍼지면서 전체가 다 망하는 길이야, 그거는. 달러화의 가치가 고정이 안 돼 있잖아. 달러화의 가치는 누가 정해? 미국이 정하잖아. 미국이 정하는데 달러화의 가치가 100년, 만년 영원히 고정돼 있을 거라고 믿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 세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 삶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 영원한 건 없다. 지금 문제는 달러화의 신용의 하락, 신뢰에 대한 몰락인데 왜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화에 패깅시켜서 버티느냐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전략적으로.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뭐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도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보는 비전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달러화의 신뢰의 하락이다. 스테이블 코인 뭐 물론 글쎄 스테이블 코인을 기회로 삼고 거기서 또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을 보는 형들도 있겠지, 똑똑한 형들은.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달러다고. 달러의 신뢰. 더 나아가서 통화 시스템의 문제, 더 나아가서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이거는 국가 시스템. 내가 뭐 지난번 영상에도 국가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좀 더 고민을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그거였어. 국가를 돌리는 건 돈이야, 돈. 경제, 돈을 쥐고 있어야지. 통화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만이 사람들을 인력시장이지. 사람이 결국은 다 하는 거잖아. 인력시장을 왔다 갔다 요동치게 하고 경제 발전을 이 방향으로 가자라고 추진할 수 있고 등등. 그게 세계 각국의 여러 통화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국이 달러를 수용하지 않고 우리 원화 다 없애고 달러로 가자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기득권이야, 기득권. 통화라는, 원화라는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지. 원화를, 통화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우리가 만약에 원화를 다 버리고 달러화를 우리 국가 통화로 받아들였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달러에 묶이는 거야. 미국에 묶이는 거야.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자기 통화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국가들은 무너져서 달러를 받아들이는 형들도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나서 사람들의 욕망, 인간들의 욕망은 계속 국가를 몰락시켰다가 다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고, 이걸 반복해 왔잖아, 그지? 역사적으로. 최근에도 나는 그런 역사가 곧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 그 시작이 나는 달러화의 신뢰 붕괴라고 보는 거고, 게르나, 너 또 소설 쓴다? 이러고 하는 형도 있겠지, 당연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런 상상력이 나는 좋아. 난 계속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상상하고 싶고, 이 내 상상력에 더 보태고 싶은 형들은 더 보태고, 비판하고 싶은 형들은 더 비판했으면 좋겠어.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미지로 이렇게 그려놨지.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패깅 시켜놨잖아. 문제가 달러 가치가 일정치가 않다니까. 예전에 근본위제였을 때는 달러 가치가 금에 패깅이 돼 있어서, 금은 뭐 수량이 한정적이잖아. 그래서 사람이 믿고 할 수 있는데, 달러는 아니야. 명목화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피아트 커런시 명목화폐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 그냥 국가에서 야, 돈 모자르네, 우리 재정 적자 있다, 돈 찍자 하면 찍는 거야. 계속 프린트 하잖아, 돈을. 그지? 그래서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분명히 현재는.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 그럼 여태까지는 우리 뭐 달러든 원하든 뭐 엔화든 위안하든 막 찍어댔는데 살아왔잖아. 계속 살아왔는데 왜 지금 문제야? 여태까지는 문제가 안 됐어. 왜? 세계 질서가 대빵 한 명, 전 세계 대장, 전 세계 대통령, 미국 한 명을 중심으로 걔들만 믿고 달러만 믿고 살아왔단 말이야. 찍어댔어. 근데 문제는 그 틈에 균열이 생긴 게 중국의 부상이지. 경쟁 상대가 나타나면서, 엄밀히 따지면 중국은 아직도 미국에 게임이 안 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뭐 과학 뭐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사회 전체를 봤을 때 중국은 미국에 게임이 안 돼. 뭐 물론 뭐 GDP가 뭐 비슷하다느니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패권을 쥐고 있는 건 미국인데 그는 달러야. 그지? 자, 근데 중국이 미국한테 게임이 안 되지만, 문제가 뭔지 알아? 역시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고, 세상이 바뀔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는 내부적인 썩은 거, 부패, 내부적인 마찰, 내부적인 썩은 거, 그런 것들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봐. 미국도 원래는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통령이었는데, 중국 그 부상 괜찮아, 다 걔네 어차피 뭐 중국 아무리 떠들어봤자 힘 안 돼. 하지만 내부적으로 썩어나는 미국 내부의 자체 문제가 미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근본 문제는 뭐냐? 결국은 돈이야, 돈. 이 사람을 움직이는 힘, 먹거리, 나를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경제적인 그런 요소인데, 돈이 국가 마음대로, 국가 욕망대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찍어내면 결국은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언젠가는 무너지는 구조야.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돼, 안 돼? 계속 얘기했지만 안 돼. 왜? 무너지는 달러에 패깅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결국은 더 급속하게 스테이블 코인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세계 경제는 더 급속하게 나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하도 전 세계적으로 난리니까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자,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나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 왜 가능성이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세계는 거의 카오스에 접어들기 직전이야. 혼란 속에 빠지기 직전이야.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전 세계 일대장인 미국의 내부적인 붕괴가 나는 가장 큰 요소로 보이고, 그 중에서도 달러의 신뢰 몰락, 달러의 붕괴가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 안에서, 자, 그럼 다음 대장은 누가 될까? 나는 역시나,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 국가래.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고 이래서 세계를 지배할 수 없대. 근데 봐봐, 역사적으로 뭐 로마든 미국이든 뭐 네덜란드였든
인구가 많다고 국토가 크다고 세계를 지배한 게 아니야. 결과적으로 시스템이라고. 시스템. 어떤 특정 집단이 비전 있고 현명한 집단들이 모여서 야 우리 이런 시스템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게 곧 나는 신뢰이고 시스템이거든. 그런 신뢰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집단이야말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봐. 그게 나는 한국이 될 수 있다고 봐. 가능성 분명히 있어. 뭐 물론 현실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어떤 작은 국가든 어떤 국가든 어떤 팀 어떤 국가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어. 분명히 국가 크기 관련 없어. 인구수 관련 없어. 내가 봤을 때는 뭐 로마를 봤을 때도 미국 봤을 때도 결국은 처음에는 시스템이야. 시스템을 어떻게 신뢰 있게 강력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한 국가가 한 집단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이 생길 수 있다고 봐. 현재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난 처음에 좀 놀랐어. 이 케이팝 문화라든가 이런 게 난 솔직히 내가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안 좋게 봤어. 에이, 젊은 것들이 그냥 춤만 추고 그냥 이쁘게나 보이려고 하고 화장이나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한 5년 안에 끝날 거다. 에이, 금방 사그라들 거야. 그건 나중에는 다 중요한 게 진짜로 진정으로 중요한 건 내면의 중요성, 내면의 강력함, 그 다음에 내면을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면 얘들이 이걸 다 케이팝 문화 이런 거를 다 싫어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계속 가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결과적으로 외형을 꾸미는 것,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이뻐 보이고 싶은 것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공통점이야. 나도 그랬어.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은 계속 생기게 마련이란 말이야. 즉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력은 계속해서 떨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즉 90년대 2000년대 K-팝을 좋아하던 젊은이들이 지금도 K-팝을 좋아할까?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대부분 나이가 좀 있고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문화를 좀 더 접할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의 뭐 다른 K-팝이 아닌 다른 문화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K-팝 문화를 싫어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거든. 새롭게 태어난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2000년대 초반에 K-팝 문화를 또 좋아할 수 있단 말이야. 2020년대, 10년대, 20년대 똑같단 말이야. 점점 젊은이들이 계속 생기니까. 자, 이런 젊은이들 사람들로부터 극렬하게 지지를 받는 이 K-팝 문화를 가진 이 찬란한 문화를 가진 이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면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도 가능하다고 봐. 결국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스템이고 신뢰야. 시스템이고 신뢰. 정교한 시스템, 신뢰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국가가 미국을 대체할 국가가 다음에 되겠지. 결국은 달러는 무너지게 돼 있어. 미국도 무너지게 돼 있어. 내 생에 안 무너질 수도 있어. 하지만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국가는 결국은 시스템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 그걸 가진 국가가, 젊은이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국가가 다음 국가의 전 세계 리더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는 한 명이 논 매고 밥 맸어. 그래서 한 명을 가족인 한 5식구, 6식구를 먹여 살렸어. 근데 기술이 발달해서 한 명이 100식구를 먹여 살려. 기술이 더 발달해서 한 명이 1000식구를 먹여 살려. 결국은 뭐야? 인간의 노동력은 과학기술의 게임이 안 돼, 원래. 그래서 나는 젊은 사람들, 뛰어난 재량이 있는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돼. 미국에 그렇잖아. 교육 문화 시스템, 과학기술 엄청 발달했잖아. 지금 IT 봐봐. 유럽 잽도 안 된다고. 유럽이 원래 잘 나갔었잖아, 예전에. 근데 지금 안 돼. 미국이 독주 체제야. 중국 잘 나가지. 왜? 젊은 애들 다 피땀, 걔네들 열정페이잖아. 중국 애들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개발 엄청나게 한대, 밤새. 뭐 밤낮 할 것 없이 열심히 일해,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해서 발달시킨 거잖아, 과학기술. 과학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야. 끊임없이 젊은 애들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해야 된다고. 자, 근데 어떻게 하겠어? 한국도 마찬가지야. 워낙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도 만들면은 젊은 인재들을 끌어모아야지. 한국말을 할 수 있게끔 걔들 뭐 교육시키든 메리트를 줘서라도 한국에 와서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지. 그렇다면 전 세계 브레인들을 다 끌어모으면 그 속에서 또 경쟁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하면서 또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경제도 계속 발전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인류가 보편적으로 다 뭐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기술도 나올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통화 시스템 자체가 근본이 지금 명목 화폐잖아. 피아트 커런시야. 어디 달러 자체가, 원화 자체가 어디 패킹된 게 없다고. 기준이 없어. 기준점이 없어. 그러니까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썸네일의 메인 주제로 돌아왔네. 2023년 AI의 깨달음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내 상상이야. 내 생각이고 제로 트러스트, DIOR. 자, AI가 2030년에 예전에는 막 2020 원더키드 이런 거 보면 막 20-30년 후의 삶이 막 그런 걸 예상하잖아. 왜냐하면 20-30년이 먼 미래 같거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기술이 너무 막 급속하게 발달하니까 5년 후도 이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 세상이. 그래서 2030년으로 잡아봤어. 5년 후지. AI가 깨닫는 거야. AI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 아마 지금도 알고 있을 거야. 달러 언젠간 망해. 왜? 그냥 막 찍어내는데 어떻게 막을 거야. 무너지는 달러의 신뢰를 어떻게,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그거 다시 쌓기 힘들어. 신뢰를 얻는 거는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 근데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되찾는 거는 내가 봤을 땐 거의 하늘의 별 따르기라고 봐. 몰라, 형들의 생각은 어떤지. 자, 그래서 AI가 깨닫지. 2030년 달러는 곧 무너진다. 아마 2030년도에는 달러의 패킹된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방방곳곳을 다 누비면서 전 세계 경제를 다 집어삼키겠지. 하지만 근본 원인인 달러의 신뢰 문제를 극복 못하고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은 함께 나락으로 가겠지. 그러면서 AI가 생각하지. 자, 그러면 난 뭘 해야 될까? 금은 내가 만질 수 없잖아. 그러면 비트코인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 자, 그래서 AI가 결국은 인류의 집단 지성을 뛰어넘는 시기가 올 것 같아. 이미 뛰어넘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는 거지. 혹은 그 이미 뛰어넘은 집단 AI의 지성을 우리가 다 못 사용하는 걸 수도 있고. 자, 아무튼 그래서 AI가 결과적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도 있는데 그 세상에서는 디지털 금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결국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이 아닐까. 자, 비트코인을 고정을 해놓고 각각의 또 이 명목 화폐처럼 국가 시스템에 각각 국가에 맞는 코인이 따로 생길 수도 있겠지. 화폐가. 자, 아무튼 나는 AI가 그걸 깨닫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싶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스테이블 코인, 요점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고. 지금 문제는 달러가 나락으로 가는데 나락으로 가는 달러를 거기에 패킹을 시키는 스테이블 코인은 잘 되겠냐고. 국가가 무너뜨린 신뢰를 일반 기업,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일반 기업이 되살리겠다? 어불성설이지. 말이 안 되지. 스테이블 코인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누가 되겠어? 개인 기업이 되겠지. 개인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는 생각 안 해봤지, 그지? 스테이블 코인을 잘만 사용하는 방법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현재 우리가 나는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무엇일까? 1번은 나는 그래서 뭐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으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지.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에 대한 일부 돈을 비트코인에 조금씩 몰아넣고 있지. 그래서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으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고, 그러면 비트코인은 당연히 종이에 비밀키를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렇게 난 커스터디얼, 누구에게도 위탁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은 채 내가 스스로 나에게 수탁하지 않은 비수탁형 지갑이잖아, 비트코인. 그래서 내가 그냥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될까? 거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 즐거워. 세상이 진짜 급속도로 변하는데 우리는 못 느껴. 아마 갑자기 내일 당장 달러가 무너지고 주변 그 달러에 너무 많이 기대어 있던, 달러 경제에 너무 많이 기대어 있던 작은 중소형 국가들이 다 몇 개씩 망하고, 그런 일이 당장 내일 벌어질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물론 내 평생 내가 죽기 전까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 가능성은 당연히. 그지?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내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에서도 최선책이 무엇일까? 내 선택, 결국은 인생은 선택인데, 선택의 연속이고, 선택을 컨트롤하는 주체도 나야, 나 스스로인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면, 한 모습만 보고 선택을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한 모습만 보고 단편적인 한 방향 생각만 하고 하면, 그래서 나는 장점 단점 다 두루 살피고 여러 가지 상상을 해서 어떤 것이 과연 나에게 내가 소득으로부터 자유로 갈 수 있는 큰 요소로 작용할까라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고심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상상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이렇게 얻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상상을 하는 거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 AI는 금을 실제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썼는데, 결국은 금과 비트코인 두 개가 오랜 세월 동안, 더 긴 세월 동안 나에게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 금도 괜찮아, 내가 봤을 때. 금, 비트코인 두 개. 나머지 막 알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뜰 것이다. 단기간에 떡상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비트코인의 핵심 철학인 탈중앙성을 왜 했느냐? 국가 시스템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국가 시스템을 못 믿기 때문에. 달러가 무너질 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걸 예견하고 그렇게 될 거라 예견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부터 암호학자들이 이미 그런 걸 계속 연구하고 있었고, 사람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빅브라더인 국가가 참여한 것을 싫어서, 그게 무너질 거다,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다가 비트코인으로 결과를 딱 도출한 거라고. 자, 그 탈중앙성을 훼손해서, 처음에는 이더리움이 그걸 훼손하지 않았어. 근데 점점 발전하면서 이게 탈중앙성이 훼손이 됐지. 포스로 지분증명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하지만 여전히 코인 시장의 큰 흐름은 이더리움이 다 리드하고 있지. 봐봐, NFC, NFC 전에 토큰, ICO 열풍, 이더리움 플랫폼이야. 이더리움 때문에,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그런 열풍이 불었지. 그게 한번 꺼지면서 NFT 열풍이 불었어. NFT 뭐야? ERC 720인가? 70 몇 번인가? 아무튼 ERC 70, 아무튼 그것도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NFT 토큰이 NFT가 발행할 수 있고, NFT 열풍이 불었지. 막 잭 도로시라고 트위터 창업자 중에 한 명이 트위터 첫 글 캡처한 걸 막 몇백억, 200억 이상에 막 팔고 열풍이 불었지. 그 다음에 꺼지고, 그 다음 또 온 게 스테이블 코인이야. 스테이블 코인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토큰을 발행하는 거야. ICO 열풍에서 더 나와서 이렇게 된 거지. 결국은 다 이더리움 체인 때문에 다 코인 시장의 흐름을 계속 리드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근본 원인은 이 탈중앙성의 훼손이 이 시스템을 오래도록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장기적인 게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잖아. 장기적인 게 나한테는 100년이 될 수 있고, 형들한테는 10년, 5년 이렇게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다 모르잖아. 근데 아무튼 내 생각에는 더 길게, 더 멀리 봤을 때는 탈중앙성을 훼손한 이더리움 관련 플랫폼 코인들도 자유롭지 않다. 이 영속적인, 더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 자, 여기까지 얘기할까? 할 얘기가 더 많았는데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 자, 아무튼 2030년 AI의 깨달음, 인간의 욕망이 국가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된다. 그럼 난 무엇을 해야 될까? AI 스스로 질문도 하겠지만 나 스스로도 질문을 많이 해야겠지. 자,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의견, 소득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수고.